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이 종목 딱 두 배 갑니다. 딱 두 배 갈 만한 종목. 자, 5월이 오기 전에 꼭 잡아야 될 빌 게이츠가 투자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를 공개하려고 하는데,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분명히 원자력 발전 새로운 대장주가 될 수도 있는데 왜 두 배가 갈 것인가? 왜 5월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꼭 잡아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5월이 오기 전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 이유가 당장 뭐냐고 하면 사실 시장에 다가온 이슈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고 하면은 자,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입주는 5월 10일이다. 다시 못 박은 이유는 사실 이게 뭐 용산 입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뭐한다? 5월 10일부터는 뭐가 된다?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당연하게 뭐가 또 따라올 수 있느냐? 이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이 그간에 사실 당선되고 나서도 뭐 했습니까? 이 윤석열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예상되는 종목들의 순환매를 가지고 왔었죠.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이게 취임식 때도 취임하고 나서도 취임하고 나서도 단기적으로는 뭐 할 확률이 크다. 이 정부 정책, 이 수혜 받을 수 있는 이 정책주들이 시세를 나타낼 확률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월이 오기 전에는 꼭 잡아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게 이 윤석열 당선인의 이 취임식과 함께 정부 정책 수혜주를 5월이 오기 전에 우리 뭐 해볼 필요가 있다. 잡아봤을 때 충분히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사야 되는가? 또 여기서 나뉘게 돼요.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사야 된다 하나를 찾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또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 그 안에서 많이 나뉘죠.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정부 정책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 부동산이라든지 건설, 이 건설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뭐 디지털 뭐 이런 디지털 산업 이런 4차 산업혁명 5G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제 항공우주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윤석열 정부 정책과 함께 5월이 오기 전에 사야 될 것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사야 될지 오늘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살살 뉴스를 내던진다. 자, 주가의 작업은 간단하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느냐? 자, 어떤 이슈가 터지고 나서 다이렉트로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뭐 다이렉트로 날아가는 경우도 사실 많겠지만 안 날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역시도 어땠냐? 코로나도 사실상은 19년도 이제 이게 한 11월인가 12월쯤 11월에서 12월부터 뉴스는 계속 나왔어요. 이 중국에서의 뭐 이 코로나 발병과 함께 뉴스는 계속 나왔지만 그 당시엔 코로나 모멘텀의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게 뉴스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갑작스럽게 코로나라는 이슈를 가지고 종목들이 터졌던 게 언제냐고 하면은 1월에서 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고 하면 이 뉴스를 내보내고 나서 뭐 한다. 이 준비와 함께 작업하는 이 텀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보면은 뭐 남북경협이란 것도 사실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경협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지만 다이렉트로 쐈던 게 아니라 이것도 몇 개월 정도 숨고르기 이후에 정상회담과 함께 탕탕탕 날리는 그러한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에 취임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생각되는 게 이제 살살 계속 뉴스를 내보내는 게 있을 거예요. 있다고요.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오는 게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시세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서 제가 지금 최근에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은 뭐 사실 여러분들이 찾아봐서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 뉴스가 뭐냐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뭐요? 자, 탈원전 지향. 자, 윤석열 정부 뭐한다? SMR이 뜬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었던 탈원전을 거부하고 탈탈원전 시연을 선언했다면서 이 최근에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보면은 4월 18일이에요. 심지어 제가 아까 이제 빌 게이츠가 투자했다 했죠. 이것도 옛날에 이미 나왔던 뉴스예요. 사실은 어떤 뉴스입니까? 빌 게이츠도 투자했다. 요즘 한국 대기업이 꽂힌 이거 뭐 밑에 뉴스가 좀 잘리긴 했지만 보면은 결과적으로 요약하면 뭡니까? 이게 이제 빌 게이츠가 투자한 거 모르는 사람들 없죠? SMR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최근에 원전이 핫했기 때문에 SMR 관련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뉴스를 제가 집어넣진 않았어요. 굳이 밑에 또 길게 제가 이 SMR이라는 단어 하나 보여주려고 길게 그걸 뽑는 것도 좀 그래가지고 어쨌든 보면은 역시나 4월 18일에 윤석열 당선인이 뭐 한다고요? 5월 10일에 취임합니다.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지금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신고리 중단, 월성 1호기 폐쇄 등 탈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죠. 뭐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로 원전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원전에 대한 내용이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전 중에도 특히 뭐다? SMR이에요. SMR. 빌 게이츠 투자인 거. 특히나 뉴스 역시 보면 최근에 또 뉴스 보면 뭐라고요? 이건 또 언제 나온 거야? 4월 13일에 나온 거죠? 자, 두산에 이어 SK까지 뭐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앞두고 SMR에 관심 쏟는 기업들. 그러면서 보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뭐 한다고요? 차세대 원전인 소형 모듈 원전 SMR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왜? 탈원전 백지화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정체적 수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기업들이 SMR 관련 움직임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럼 이 말은 사실 뭐예요? 이 우리가 뭐냐고 하면은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도 이슈가 되지만 그동안 억눌렸던 것들이 갑자기 탁 해소가 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스프링 우리가 스프링을 생각해서 탄력, 탄성. 이제 이 스프링을 생각해 보면은 자, 우리가 스프링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원전이라 생각해서 원전인데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5년 동안 이거를 계속해서 쫙 눌렀어. 이렇게 막 눌렸습니다. 이만큼 막 눌려버린 거야. 그럼 이거를 갑자기 뭡니까? 이 탈원전 백지화를 앞세우면서 이거 막덕을 탁 치워버려. 그럼 이게 얼마 높이 팡 튀겠어요? 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에 뭐 생각해보는 게 요즘 뉴스도 그렇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억압되어 있던 이 원전이 얼마나 지금 작업하기 좋은 내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에 이게 탈원전이라는 내용 말고도 전 세계에서 이제 원전 투자라는 이슈만 가지고도 사실상 뭐 했습니까? 우리나라에 최근에 작년과 이번 연도 초에 뭐 했습니까? 우리나라에 원전 테마 붐을 불러일으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요즘이 뭡니까? 윤석열 정부 이제 출범일을 앞두고 뉴스를 나오는 것들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어떤 게 공통되어 있냐고 하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불어일으키고 있다. 특히나 SMR,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기대감을 살살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또다시 그 뭡니까? 성지순례가 아니라 뭐라 하지 그거? 성지순례 맞나요? 이 예언을 맞추면 그 성지순례라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성지순례 뭐 맞겠지. 어쨌든 다시 한번 예상해보는 게 뭐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원전 관련 모멘텀이 큰 이슈를 받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게 또 타이밍이 너무나 잘 맞는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뭐 의도적으로 맞추진 않았겠지만 의도적으로 맞춘 것 마냥 탁 이게 아다리가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게 바로 이거죠. 뭡니까? 자, 지금 미국에 뭘 한다? 미국의 소형 원전 유스케일 파워 상장을 코앞에 두고 있다.
스케일 상장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얘가 유스케일 파워가 상장이 되면은 SMR 소형 모듈 원전 최초 상장이죠. 최초 상장. 최초 상장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대감. 여기 나오죠. SMR 기업 중 최초 상장 사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이슈를 사실 가지고 가기에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하다 보고 있고, 얘네 상장 같은 유스케일 파워 상장 같은 게 원래 3월에 된다, 뭐 한다, 3월, 뭐 2월, 뭐 상반기에 상장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뭐 끝난 건 아니었지만 보통 3월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3월 예상하고 있었지만 뭡니까, 러시아발 이슈로 인해 가지고 미국 시장 자체도 증시가 좀 많이 불안정했죠. 불안정하다 보니 그게 계속 좀 지연됐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라고 하느냐?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유스케일 파워 상장 초읽기다. 언제? 28일에 스펙 합병 주총 개최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딱 최종 결정 나면은 뭐 한다? 최종 결정 나면은 28일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적어도 5월 중으로는 웬만하면 상장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럼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이슈가 뭐가 돼버립니까? 5월 중에 유스케일 파워 상장. 그럼 이건 당연하게 SMR 관련 수혜주들이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월 10일 뭐 한다?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과 함께 원전 관련 모멘텀이 부각될 확률이 높다. 왜? 최근에 원전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깔아주고 있으니까, 툭툭툭툭 나와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한다고요? SMR 관련 수혜주들이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모든 걸 그림을 그려봤을 때 5월 중으로 다시 뭐 할 확률이 크다. 5월 중으로 원전 관련 붐이 일어날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5월이 오기 전에 꼭 잡아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뭐다? 원전 중에서도 SMR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소개시켜드리고 싶다. 시켜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다 나왔어요. 뭐라 나와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죠. 자, 미국의 소형 원전주 유스케일 파워 상장 코앞에 두고 두산중공업, 자, 삼성물산. 자, 그럼 지금 사실 두산중공업이랑 삼성물산만 봐도 여러분들이 시세 차익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사도 나쁘지 않다. 나쁘진 않아요. 일단 차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두산중공업 월봉 볼게요. 월봉은 어때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자, 고점에 전고점의 하방 추세 때 딱 깨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5월 중으로 뭐 한다? 5월 달에 딱 여기 살짝 돌파 나와주면서 다이렉트로 또 추가적인 상방 나와주기엔 충분한 차트를 만들었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있을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린 영상 이거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이 당시에도 에디슨 EV 상장 폐지 이미 작업 끝났다. 다음 작전주 찾는 방법 공개하면서 이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이 당시에 제가 얘네가 차트 다 만들고 있다 했죠. 자, 파루, 마니커 FNG, 체시스, 마니커 할인 이런 애들이 다 차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닭고기,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수혜주로서 얘네를 사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어때요? 최근에 지금 얘네 다 상승 나왔죠. 다 급등 나왔습니다. 그제였나요? 다 급등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사실 보면 뭐예요? 이번에도 두산중공업 역시도 차트를 볼게요. 차트 보면 어떻다? 이제 딱 삼각 수렴이 끝나가는 데서 여기서 이제 딱 캔들 하나만 더 해서 딱 이제 여기서 딱 양봉 마무리 해주면 바로 이제 6월부터 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승 파동의 캔들. 자, 두산중공업 역시도 이 하방 추세 돌파와 함께 삼각 수렴이 끝나는 상승 파동의 캔들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한다? 자, 이제 삼성물산 역시도 볼게요. 자, 삼성물산 역시도 어때요? 삼성물산 역시도 여기서 이미, 자, 이 고점대 하방 추세 딱 뚫어내면서 뭐 한다? 이 상승 파동이 나왔다. 다시 이렇게 되고 있죠. 다시 이렇게 되면서 다시 상승 추세. 그 다음에 새롭게 하방 추세를 여기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도 뭐예요? 딱 이제 5월 중으로 이제 딱 여기서 돌파 나와주면 바로 툭툭툭 갈 수 있는, 이제 뭡니까? 이 삼각 수렴이 끝나는 이 삼성물산 역시도 뭐 한다?
곧 하방 추세 돌파와 함께 삼각수렴이 끝나는 상승 파동의 캔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의 차트만 봐도 뭐합니까? 지금 얘네 두 종목의 공통이 뭐다? 두 종목의 공통점이 SMR 아니죠. 유스케일 파워의 지분 투자 관련 이슈로 SMR 수혜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얘네들이 지금 이런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얘기한 보다 원전 관련된 이슈가 지금 기대를 못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얘네 두 종목을 사봐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늘 이야기하는 게 저는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뭐한다? 소개해주는 걸 좋아한다 했잖아요. 사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보세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 최근에 그래도 원전 가지고서는 일단 올랐습니다. 이미 지금 자리도 저가 대비 400% 오른 자리예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저는 이미 저가 대비 100%만 올라도 이거를 사라고 얘기하면 대가리에 총 맞은 놈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승 모멘텀이 좋아도 이 종목이 뭐였습니까? 이 종목이 추가적인 이 종목을 100% 먹는 확률보다는 빠지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이미 오른 종목을 사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삼성물산 역시도 어때요? 삼성물산 역시도 그나마 삼성물산 역시는 오른 게 없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뭐가 문제냐?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뭐라고 했습니까? 검은색 신용도. 신용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의 뭐다? 자,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은 사도 나쁘지 않으나 이 차트적으로 너무 올랐거나 신용이 너무 많다.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적으로 매수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다는 거 추천을 하지는 않는다. 그럼 과연 어떤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것이냐? 봤더니 자 유스케일 파워라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상장에 앞서서 하필 이 타이밍에 뭐 하냐고 하면 뉴스를 내보낸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냐? 자, 바로 4일 전에 동방성기 뭐 합니다. 동방성기가 미국의 유스케일 파워의 투자 단행 주가 강세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동방성기의 주가가 지금 세계 1위 소형 모듈 원자로 기업인 미국 유스케일 파워의 지분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 때문에 풀이된다. 소통이 진행된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사실 이게 금액은 큰 게 아니에요. 10억인가 크진 않지만 어쨌든 지분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뭐한다? 유스케일 파워 상장과 함께 이슈를 받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충분하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유스케일 파워 관련 수혜주로서 아직까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는 올랐긴 올랐죠. 이거 이슈 나오고 상한가 갔다가 무너졌습니다. 올랐긴 올랐어. 하지만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지 않는 동방성기가 아마 이번 5월에 큰 시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번 5월에 나타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대놓고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뉴스를 던져놨으니까, 떡밥을 던져놨으니까, 던져놔서 회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도 보면 어떻습니까? 자, 차트적인 부분도 보면은 동방성기가 지금 이제 월봉사세 고점대 하방 추세, 자, 고점대 하방 추세 때려 먹으면서 이렇게 돌파 나오죠. 돌파 나오고 이렇게 저항 무너졌다가 이렇게 지켜주면서 다시 또 새로운 하방 추세에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무너졌고 하방 추세가 보면은 1, 2, 3이 있죠. 이 하방 추세 1은 돌파. 자, 2도 뭐했어? 2도 저항 맞다. 이번에 돌파가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 3의 자리가 어딥니까? 그 다음 3의 자리가 대략 8,000원이에요. 7, 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지금 이제 4,000 정도에 모아가면 충분히 8,000원까지 뭐합니까? 2배는 나오는 자리가 되겠죠. 2배는 나오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동방성기의 차트 흐름이 너무 괜찮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합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급락 이후에 하방 추세를 만들어버리면요. 급락 이후에 저항 맞고 저항 돌파했다가 이 뭐합니까? 대략적인 4,000원 정도의 4,500원 정도의 저항대를 지금 뚫어내가지고 안착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뭐한다? 아마 이번 유스케일 파워 상장과 함께 새롭게 동방성기를 해먹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사실상이 얘를 해먹지 않는다고 해도 두산중공업에 비하면은 얘는 뭐 지금 뭐 1일짜리라고는 생각은 안 들어요. 주봉이나 월봉 봤을 때 뭐 굳이 하락폭은 커질 수 있겠죠. 뭐 3,000원까지 밀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존버 했을 때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차트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어차피 이거 기간 남았으니까 이거 저항대 뚫으려면 좀 더 다가가야 돼요. 지금 다이렉트로 뚫기에는 뭐다? 다이렉트로 뚫기에는 유스케일 파워 상장이 아직 미정이다. 그럼 적어도 이게 상승 파동을 시계 가져가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28일에 이제 유스케일 파워 이 상장이 언제 되는지까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이렉트로 사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했으면 좋겠다. 얘가 충분히 다시 조정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방선기를 3,500, 4,500 사이에서 분할매 포지션 노려보시고, 그 다음에 한 2,8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한 8,000원 정도까지, 7,000에서 8,000원 정도까지 매도 포지션 노리면 충분히 2배는 먹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은 자 동방선기에 대한 동방선기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황적인 부분에서의 종목 소개는 늘 뭐다?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들고 가셔야지, 아니면 좀 길게 보셔야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고, 내가 빠르게 뭐 당일에 급등하고 당일에 단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뭐 난 3% 5%는 충분해요. 빠르게 수익 보고자 하시는 분들 늘 뭐라 했습니까? 자, 구글 플레이어에 뭐 하시라? 구글 플레이어에 진이 강태공을 검색해달라. 그럼 들어가시면 단기 관심 종목을 딱 눌러보시면 뭐 한다고요? 이렇게 관심 종목을 딱 올려드려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보고 매수하시면은 매일 3% 수익 보는 건 굉장히 쉬울 거고요. 5%에서 10%까지도 무난하게 수익 볼 수 있는 단기 상승 파동 나오는 종목들을 늘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어의 진이 강태공을 한 번씩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와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